자, 지금부터는 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증언을 하고 있죠. 네. 당초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 신청을 했었는데 이 건강상 문제 때문에 불출석했고 김봉식 전 서울청장 상당히 핵심 증인 가운데 하나인데 양측이 어떤 질의를 할까요? 네, 지금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일 수 있는 12월 3일 오후 7시 30분에 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함께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 가서 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에 대해서 전달받았다라는 것과요. 뿐만 아니라 이 정치인 체포조 관련한 이 지시를 하달받았다라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계엄 선포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함께 있었던 안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의 지시가 오갔는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러한 지시를 하달받은 다음에 본인의 부하 직원이 다른 경찰들에게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증인 신문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찰들이 막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막았을 당시에 어떤 지시 내용을 위로부터 받았고 어떤 지시 내용을 또 당시 현장에 있던 이 경찰들에게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봉식 서울청장의 증언이 끝나면 마지막 순서는 지금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네. 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는 국회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왜 조성현 단장을 직권 신청했을까요? 네,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하달받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기일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자신이 같은 사실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이유로 상당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진우 전 사령관의 이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만으로는 이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또 지시를 이 밑에 있는 이 단장에게 하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좀 사실 확인이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의 지시를 이진우 전 이 수도방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지시를 받은 다음에 어떤 인원에게 그 지시를 전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헌재 재판관들이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난번 변론 기일에 나와서 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여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과연 그렇다면 그 밑에 사람인 명령을 직접 수행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묻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인지되지가 않은 인원입니다. 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허위 증언할 가능성이 없는 인물이고요. 오늘 오히려 위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위증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 증언의 이 신빙성이 대단히 높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증언 거부할 권한이 없는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사유도 없는 이 조성현 단장을 추가 증인으로 직권 채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주요 지시 내용 또 자신이 이 밑에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하달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헌재가 오늘 변론 시작 전에 오늘은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또 일부 증거 채택을 결정한 다음 증인신문, 나머지 증거관계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추가 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변론은 다음 주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최소한도 최후 변론을 할 시간은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오후 2시, 4시 이렇게 된다면 한 오후 6시까지는 증인신문으로 꽉 채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회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배정이 어려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제 그간 이어졌던 증인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에게 최후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이에 지금 추가적으로 증인 신청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채택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변론 기일은 1회가 될지 2회 이상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선고를 위한 평의는 얼마나 걸릴까요? 최종 선고는 언제쯤 내려질 걸로 예상됩니까?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보통 11일에서 한 14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데요.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2주 이내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변론 종결일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결론의 날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